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상청 등 관련 부처와 자치단체, 소방, 경찰 등에서는 비상 대응 태세를 유지하고 내륙 쪽에 특히 이제 부안 전북 지역에 발생한 지진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지진 위험에 대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 않은 건 사실이고요. 그런데 부안 지진 같이 잘 알려지지 않은 여러 가지 에너지들로 인해서 이렇게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과거보다는 굉장히 높아졌다. 자, 오늘 지진이 발생해서 아침에 깜짝 놀랐어. 전 국민에게 경보가 울렸는데 물론 뭐 다행히 큰 피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작지만 여러 가지 좀 놀라신 분들, 피해 보신 분도 있다 그래요. 그래서 지진에 대한 얘기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게 피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어떻게 보상받죠? 뭐 이런 얘기도 오늘 많이 물어보시더군요. 자, 일단 화면으로 오늘 지진 상황 좀 정리해 볼까요? 보시면은 규모가 4.8입니다. 올해 들어서 최대 규모인데 부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은 지진이 바다에서 일어나는데 오늘은 이제 내륙이에요. 그리고 진원 깊이는 8km. 그리고 진도가 5까지 갔을 때요. 전북 지역에서. 그러면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고 창문 등이 깨질 수도 있다. 이런 진도가 나왔다고 합니다. 일단 뭐 지진 상황 여진동은 계속 있었는데 아직까지 큰 피해는 없습니다. 천만다행입니다만. 자, 일단 그러면은 일단 뭐 깨지고 피해를 본 게 있어요. 화면도 잠깐 나왔지만 화면 좀 볼까요? 그럼 피해 상황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러면은 이런 건데 안희성 변호사 나와 계신데요. 자, 크고 작은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진이 나게 되면은 이럴 때는 지진 같은 경우로 한정을 하다 보면 이래서 뭐 주택에 금이 가거나 아니면 다치신 분이 있는데 이럴 때는 피해 보상 어떻게 됩니까, 진짜? 일단 지진 원칙적으로는 천재지변으로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사실은 별도로 뭐 국가에 대해서 보상을 청구한다거나 이런 방법은 없습니다. 개인이 피해를 입은 개인이 사실은 개인적으로 해결하거나 그냥 감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해서 사실은 보험 상품이 이제 마련이 되어 있는데 통상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보험 상품 중에 화재보험이 있습니다. 화재보험. 그래서 화재보험에서 지진 특약을 이제 가입을 하게 되면은 보상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런 걸로 보험으로.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그런 보험이 없으신 분은 보상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네요, 그러면. 그래서 이게 그래서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그래서 저번에 수년 전에도 지진 피해가 좀 속출했을 때 최초 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여진이 발생하기 사이에 지진 이 보험 상품에 가입하려고 했던 그 사이에 또 급증을 했어요?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보험사에서 이거는 안 해줬겠네요. 여진으로 인한 피해는 최초의 사고로 인한 피해로 보기 어렵다. 분쟁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보험 상품 판매를 중단했었거든요. 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사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험 상품 가입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진은 뭐 엄격히 말하면 천재지변이에요. 예상치 못한 자연의 현상인데 지난 2017년에 포항 지진 굉장히 규모가 컸잖아요. 그리고 피해가 많았는데 그때는 국가에서 보상을 한 게 있었다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사실상 이 지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전제, 지진은 천재지변이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틀렸다라고 지금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거든요. 지진이 이제 천재지변이 아니라 인재였다. 즉 당시에 이제 지질 발전소를 이제 건설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어떤 작업을 했었는데 그로 인해서 지진이 발생한 그러니까 것이다. 사람의 약간의 잘못이 있을 수 있다라는 판단이 나온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국가가 또 시행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국민에 대해서 정신적 피해를 일부 배상해라라고 하는 판단이 나왔던 것입니다. 그때는 약간 그럼 인재성이 가미가 됐다.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뭔가를 해줬다. 그 판결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렇죠. 사실상 저도 그 당시에 그 판결을 보고 상당히 좀 충격적이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가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천재지변이라는 사실 인식이 있었고 사람이 도저히 그것은 인력으로 막을 수 없다라는 게 사실 지진이었는데 당시에 이제 반대로 사람의 힘으로 지진을 만들어낼 수가 있구나라고 하는 또 생각도 하게 된 판결이었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실은 국가에 대한 이런 책임을 인정을 한 것이죠. 자, 지금요. 이게 천재지변 설명이 들으셨죠? 지금 원칙적으로는 안 되지만 뭐 상황에서 약간 사람의 잘못이 가미가 된다면은 국가가 보상을 해준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준비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는 천재지변이 아니잖아요. 오물풍선. 이것도 피해 났거든요. 뭐 차량이 파손되고 그랬는데 일단 그와 관련된 영상부터 다시 한번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국회에서도 인식하고 있어 민방위 기본법 개정을 통한 입법 보완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적극 행정 차원에서 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번 달 내에 신속히 지원하는 방안을 서울시 경기도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보면은 이 현행법상으로는 뭐 근거법이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이걸 좀 마련하겠다잖아요. 그럼 지금 안 된다는 건데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오물풍선 날랐을 때 피해 보신 분 있어요. 저렇게 자동차 압류 다 깨졌거든요. 저분은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냥 당한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근데 최인영 변호사, 이분이 보험 처리를 했다고요? 다행히 이분이 보험을 들면서 자차 담보 계약을 체결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쳤는데 예. 앞에 유리창이 완전히 나가서 새로 했는데 비용이 한 53만 원을 들었는데 예. 그거를 해서 증빙을 한 다음에 보험사에 제출을 했더니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보험사에서 받아준 거예요? 그렇죠. 자기 어떻게 보면 부담금 20만 원 이외에 53만 원 중에 33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라고 사실 하는데 그 전에 이게 보험사에서 처리가 되느냐 안 되냐 이게 그렇죠. 막 잘 논란이 모르겠다 됐던 그랬거든요. 것이죠. 논란이 됐었는데 이 부분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천재지변 면책조항. 예. 근데 천재지변이 단순히 뭐 비가 많이 온 것뿐만 아니고 전쟁, 내란, 예. 폭동, 경우에 따라서는 어떻게 보면 파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어떻게 보면 고객들의 어떤 필요에 조금 더 가까이 했는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한여름에 비가 갑자기 많이 와가지고 주차를 해놨는데 물이 다 들어와서 예. 차가 완전히 못 쓰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케이스에도 예전에 논란은 됐습니다만 보험금을 지급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약간 비슷하게 적용을 그렇죠. 한 거네요. 그렇다는 점에서 이런 부분이 있고 저는 이번에 자동차 이외에도 보면은 한 지역의 농가에 어떻게 보면은 비닐하우스에 떨어져서 비닐하우스 훼손되는데 예. 그런 것 같은 경우에 따라서 농민들이 풍수해 보상보험 이런 것들이 드는데 똑같은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인 보험회사의 어떤 보험금 지급 정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참 이런 거 오물풍선 피해까지 걱정하는 상황이 됐는데 근데요. 이 오물풍선 관련해서요. 방글라데시의 한 유튜버가 그거 좀 그만 좀 보내라 막 뭔가 춤을 추면서 항의하는 듯한 영상을 만들어서 올렸다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보셨다 그러네요. 뉴스와이드가 좀 준비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 누나 오물풍선 그만 날려. 지금 저 영상이 나가는 동안 제가 제작진부터 설명을 좀 들어서 찾아봤는데 저게 방글라데시 유튜버래요. 그럼 유튜버 본인이 채널 운영하시는 분인데 전 세계에서 신청을 받는답니다. 어떤 글을 써주고 자기가 그걸 보여주면서 춤을 출 테니까 이거 원하신 분들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물론 대가를 받겠죠. 근데 이거 아마도 우리 한국 분인 것 같죠? 한국 분이 저렇게 글을 보내서 이거를 이 판넬에 써서 춤춰주세요라고 요청한 것 같아요. 저런 걸 한답니다. 북한과 관련해서 여러 건이 있다 그래요. 뭐 하지 마라, 왜 그러냐 이런 걸. 근데 이번에는 정은아 오물풍선 그만 날려 이렇게 누가 신청하는 걸 들고 저렇게 춤을 추면서 홍보를 한 건가요? 광고를 한 건가요? 아무튼 저런 모습도 있답니다. 북한에서는 안 받겠죠, 저거를. 40만회, 조회수가 40만회나 넘었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보셨네요. 자, 다음 마지막 주제, 뭐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마지막 주제 가보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번 전면 휴진 결의는 그간의 요청에 제발 귀 기울여 달라는 저희의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의 입장. 부탁을 해왔던 당원과 대한민국협회의 18일 전면 휴진과 맞물려 중증 질환자들은 죽음으로 내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픈 것을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부디 아픈 환자들이 치료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제목이요. 엄벌해달라, 의사들에 대해서. 그리고 고소고발 검토하다 이런 얘기 나왔어요. 화면 좀 볼까요? 지금 집단 휴진 결정이 계속 나오는데 서울의 큰 이런 빅5 병원들도 막 집단 휴진하겠다고. 지금 보세요. 18일 전면 휴진 결정한 게 삼성 서울병원, 서울 성모병원, 서울 아산병원. 정말 큰 병원들이에요. 그리고 세브란스 무기한 휴진 결의. 서울대병원 17일부터.
다 합니다. 다. 이 큰 병원들이에요. 자, 그러자 아까 화면에 나왔던 분들이 중증질환연합회 소속되신 분들이거든요. 아프신 분들도 거기 들어가 있었어요. 그분들이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화면에 있습니다. 보시면요. 진료 거부한 이런 의사 병원들 고소 고발 검토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안지성 변호사. 예. 고소 고발 검토한다. 이거 고소 고발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건가요? 어떻게 처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말 그대로 현재까지는 고소 고발을 검토하는 단계인 것으로 보이고요. 사실상 이 환자와 병원, 의사 측의 이런 진료 의무라고 하는 것은 환자와 병원의 그런 진료 계약에 따라서 발생하는 사적 의무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 그래서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은 현재로서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 정부에서 예고하고 있는 것이 이제 전면 휴진 파업 결정에 따라서 이 근로 유지 명령과 또 이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불응했을 때는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환자 입장에서 한번 고발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최은정 변호사, 이거 네. 저분이 저 환자분들이 많아요. 저 연합회 가입하신 분들. 그러면은 오죽 답답하면 그리고 중간에 제때 치료를 못 받으신 분들을 봤으니까 저런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있어야 될 곳은 파업 현장이 아니고 치료하는 병원이다.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모든 국민들이 저와 같은 잠재적인 우려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 우리는 잠재적인 우려지만 지금 중환자의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인 생존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지금 의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환자에 대한 어떤 응급의료나 이런 부분은 계속 한다고 하지만 정상적인 진료를 하려고 예약해놨던 분들 아무도 못하고 수사랍니다. 수술을 하려고 했던 예. 분들도 전혀 못하게 된 것이거든요. 오. 결국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나아가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른바 부작위에 의한 업무방해죄 이런 부분도 지금 될 수 있는 형법적으로 상당 부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본인들은 이미 법률적인 검토를 거쳤다라고 하지만 국민들 특히 중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와 같은 그 정부와의 예. 본인들의 어떤 밥그릇 다툼 이런 식으로 어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와 같은 파업이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스처로 저렇게 하는 것은 예. 변론으로 실질적인 어떤 파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오늘 뭐 환자분들의 목소리까지 좀 들어봤습니다.